조금이 언지도 없이 발표가 돼서 이게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 고객님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양도세 완전 정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원포인트 업으로 양도세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양도세 공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25년 1월 16일 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그 양도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세법 개정안은 보통 이제 7월 정도에 이게 개정안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보니까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듬해 1월쯤 해서 시행령으로 후속 조치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여러 채의 집은 있지만 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임대인들도 어디선가는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살았던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로 해주는 이런 것들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해야 되고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조정 지역은 보유만 해도 되고 거주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비조정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취득세 관점에서 보면 임대사업자 주택도 주택이고 여러 채 임대사업주택이 있다면 1주택 비과세 측면에서 보면 비과세 안 되는 건데 그 임대사업자도 어디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임대사업자 주택은 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이니까 주택수에서 다 빼주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만 남아있을 때 이걸 1주택이라고 보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요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선 거주주택, 그러니까 내가 양도하고자 하는 거주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하고 무관하게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할 것. 이 전 세대원이라는 부분 우리 예전에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거주주택 2년 이상 보유, 거주했으니까 보유도 해야 되는 거고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은 다음 요건을 다 갖췄어야 돼요. 지자체에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되고 임대 기간 중 임대료 5% 증액 상한 요 조건을 준수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생애 한 번만 해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요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생애 한 번이라는 내용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생애 1회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푼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무제한이라는 내용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원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무제한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는데 2019년 2월쯤 그 당시도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평생 1회로 딱 묶어져 버렸던 건데요. 이걸 계속해서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개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무제한이란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제한 세금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깊게 들어가면 이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오늘은 좀 더 간단한 내용, 변경된 내용, 요 내용으로만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만약에 내가 한 개의 거주주택하고 두 개의 임대주택 A하고 B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또 다른 요건 다 갖췄다. 이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임대 사업자 본인이 본인이 살고 있던 거주주택을 팔고 나면 A하고 B는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은 반드시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주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새로운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애 1회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 11일 이전만 해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이거를 2019년 2월 11일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던 거를 이번에 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풀리게 된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게 변경된다라고 하면 조금씩 내용들이 흘러나와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의 언지도 없이 발표가 돼서 이게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 고객님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두 채를 유지하던 사람이 평생 1회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거 평생 한 번만 누리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골칫거리인 임대주택 A하고 B를 정리해야만 새로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매수해서 1주택 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주택 투자에서 비과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주택 임대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관둘 수는 없어도 기간이 지나면 자진 말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진 말소를 진행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생애 한 번이 폐지되면서 임대주택 A하고 B를 그대로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같이 변경돼야 되는 문제가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임대주택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번 이 시행령 변경과 또 하나 폐지됐던 단기 임대 6년짜리가 올해 6월부터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소식들을 들으셔서 아실 건데요. 이렇게 생애 한 번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부분 폐지된 거하고 단기 임대 부활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도 잘 기대해 주시고요. 잘 알고 계시죠? 매수 문의라든가 매도 문의 저희 센트럴 부동산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 로원시티나 청라, 가정동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는 저를 통하신다고 하면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 편에 서서 완벽하게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